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심혈관 질환의 진짜 위험, 여러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시니어들의 가장 큰 적,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죠. 제 친구 아버님께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평소에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매년 5만 명 이상이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말이에요. 가슴 위에 돌덩이가 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숨이 갑자기 차오르거나 어지러움을 경험하셨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도 50대 중반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혈압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10가지 방법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심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하루 루틴을 공개해 드릴게요. 이 루틴 덕분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혈압 측정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혈압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측정 후에는 바로 30분 산책을 나갑니다. 빠른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말이죠. 한국심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 위험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산책에서 돌아와서는 저염식 아침을 드셔야 해요. 제 아침 메뉴를 소개하면 현미밥 반 공기에 김 한 장, 그리고 나물 2~3가지입니다.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먹어요.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죠. 점심 전에는 물을 한 컵씩 2번 마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요.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심장이 펌프질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오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정도예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전에 마치려고 노력해요. 늦은 식사는 혈당을 올리고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저녁에는 생선 위주로 드시길 권합니다. 밤 10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세요. 이 루틴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협심증, 재발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3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혈압만 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심혈관 건강에는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당도 매우 중요해요. 이 3가지는 마치 삼각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관리해서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거든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비율이 중요해요. HDL이 40 이상, LDL이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장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보죠. 혈압은 엔진의 압력이고 콜레스테롤은 기름때, 혈당은 연료의 농도예요. 압력만 조절한다고 엔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름때도 제거하고 연료 농도도 맞춰야 하죠. 또 다른 오해가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14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는데도 몸이 멀쩡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3개월 후에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운동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심장이 나쁘면 운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다만 무리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심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5년 전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그때 무력감이란, 제가 의료인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12시간을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미리 몰랐을까? 신호가 있었을 텐데. 사실 신호는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달 전부터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으니까요.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혈관 3곳이 막혀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의 30%를 잃으셨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30% 이상이 첫 증상이 나타나기 전 경고 신호를 놓친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원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항상 활기차셨던 분이 우울해지시고 외출도 잘 안 하려고 하셨습니다. 또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약도 하루에 7알씩 드셔야 했어요.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약, 평생 드셔야 한다는 말에 아버지는 더욱 기운을 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후회가 많았어요.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정기검진을 권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합치니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고 경제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뻔했던 저희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퇴원 3개월 후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도 힘들어 하셨는데 점점 거리를 늘려가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기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10%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효과를 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정신건강도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우울했던 표정이 밝아지시고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세계심장연맹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연만 해도 1년 내 심장마비 위험이 50%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원래 담배를 안 피우셨지만 걷기 운동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보신 거죠. 제가 담당한 다른 환자분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65세 여성분이었는데 협심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신 지 1년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비결은 간단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염분 줄인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불치병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질환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면 건강한 사람과 거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75세이신데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세요.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10가지 방법만 실천하시면 말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10일 매일 30분 걷기,
걷기는 심장 건강을 위한 가장 완벽한 운동이에요. 복잡한 운동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원리는 이래요. 걸으면 하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치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30분을 연속으로 걸어도 되고 10분씩 3번 나눠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리한 언덕길은 피하세요. 경사가 심한 곳을 오르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평지나 완만한 언덕에서 걷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6개월간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혈압약을 2알에서 1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팁이 저염식 식단.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을 늘리거든요. 혈액량이 늘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높아지죠.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하루 5g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이상 먹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김치를 물에 헹궈서 드세요. 둘째, 국물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셋째,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주의할 점은 숨은 염분입니다. 빵, 치즈, 심지어 달달한 과자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한 할머니께서 재미있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김치를 담글 때 절이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신 거예요. 덜 짜게 만드신 거죠. 처음엔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한 달 후엔 이게 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팁 3.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줘서 심장이 피를 보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끈적한 꿀보다 묽은 물이 흐르기 쉬운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루에 1.5L 이상 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컵으로 한 잔씩 하루에 8번 정도요. 단,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한 환자분 사례예요. 70대 남성분이셨는데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셨어요. 혈압은 정상이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죠. 그런데 수분 섭취량을 체크해보니 하루에 물을 3회, 4잔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지 2주 만에 어지럼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4번째부터 8번째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팁 4. 금연. 담배는 심장의 최대 적이에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금연 후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환자분을 봤어요. 30년간 하루 한 갑씩 피우시던 분이었는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팁 5. 규칙적인 수면. 7시간 이상 자야 심장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려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2주면 적응됩니다. 팁 6.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을 추천해요. 코로 4초간 들이쉬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4초간 내쉬는 거예요.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한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불면증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셨습니다. 팁 7. 정기 건강검진.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고혈압 환자의 절반은 본인이 고혈압인 줄 모른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6개월에 한 번은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세요. 40세 이후부터는 필수예요. 팁 8. 심장에 좋은 음식.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를 드세요.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아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드시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5% 감소한다고 해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도 좋고요. 블루베리, 시금치 같은 항산화 식품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마지막 두 가지 팁과 함께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팁 9 체중 관리. 비만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립니다. 복부 비만이 특히 위험해요.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BMI 25 미만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키가 160cm면 64kg 이하, 170cm면 72kg 이하예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빼시는 게 좋아요. 월일 내에 2끼씩 빼면 무리가 없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세요. 팁 10 꾸준한 약물 복용. 처방받은 약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예요. 몸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은 특히 갑자기 끊으면 반동으로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약물 조절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참지 말고 의사에게 얘기하세요.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걷기, 저염식, 수분 섭취, 금연, 규칙적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 심장에 좋은 음식, 체중 관리, 꾸준한 약물 복용. 이 중에서 3개만 실천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5개 이상 실천하면 50% 이상 감소해요.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거창한 치료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들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심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심장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30분 걷기든 물 많이 마시기든 뭐든 좋습니다. 한 달 후엔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심장으로 가족과 더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